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한 개의 수치형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것들은 좀 다 지우고요. 그래서 다 삭제해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gg 플롯을 쓰시고요. 데이터. 자, 데이터는 우리 웨더라는 거를 우리가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웨더. 그 다음에 매핑. 그럼 에스테틱 하고요. x축은 우리가 템프로 쓰겠습니다. x축은 우리가 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함수 중에 히스토그램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함수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여기 state bin이라는 거를 얘가 인식을 해서 빈 개수를 30개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온도는 연속적인 값이죠.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만들 때는 이제 이거를 일정한 카테고리 구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끊어줘야 되는데 빈과 빈 위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봤죠. 예, 그 세팅하는 거를 이용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테두리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컬러 해주고요. 화이트라는 값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옆에 있는 막대기의 사이즈의 테두리를 화이트로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와 좀 이렇게 옵션 준 거하고 차이가 나죠.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컬러를 줘서 좀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값들을 우리가 줄 때 지금 회색이니까 조금 그래요. 그럼 여기다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fill 해주고요. still blue라는 값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막대 그래프의 색깔도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초 함수고요. 그 다음에 컬러 화이트를 준 게 컬러 화이트 준 게 요거고요. 테두리에 그 다음에 fill 해서 막대 그래프의 색깔 바꿔준 게 이제 이렇게 바꿔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값을 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요 안에서 또 우리가 빈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빈스 해주고요. 얘를 20개로 하면은 전체적인 우리 빈이라는 게 막대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총 20개로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겁니다. 요 전체 카테고리를 20개로 쪼개서 우리가 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빈 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빈 위드를 하게 되면 10으로 하게 되면 요 값들의 범위를 10으로 잘라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네. 요거 해보셨죠? 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고요. 빈과 빈 위드의 차이점은 아시죠? 빈은 요 전체 막대 그래프의 막대기의 개수를 우리가 의미하고요. 빈하고요. 예,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할 때 빈스는 막대기의 요 개수고요. 빈 위드는 요 막대기하고 막대기의 그 사이의 값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요 값의 차이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또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온도가 돼 있는데 이 온도를 우리가 월별로 한번 쪼개보고 싶어요. 히스토그램은 지금 하나인데 이 히스토그램을 월별로 쪼개보면 12달이죠. 12달의 온도를 우리가 한번 쭉 이제 구분해서 보고 싶습니다.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가죠. 범주형 변수 하나하고 연속 변수 하나.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 화면을 분할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화면 분할하는 걸 이제 패스트 랩을 이용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더바 랩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월로 쪼개 볼 거니까 month로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별로 이렇게 온도의 히스토그램이 이제 쪼개져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더 세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운 건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세팅하는 방법을 또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또 박스 플러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박스 플롯입니다. 자, 박스 플롯 해볼게요. gg 플롯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가 웨더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핑 해주고요. 에스테틱 해주고요. x축은 month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자, 온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박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근데 이상하게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가 month로 해서 x축을 month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2월, 3월, 4월에서 밑에 12월까지 쪼개져서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통째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군데로 통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x축에 month가 돼 있는데 우리 weather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weather라는 변수만 한번 보도록 하면 자, weather에서 month를 보시면은 month가 int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를 얘가 인식을 x축에서 얘를 숫자로 인식해 버리면은 얘를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인식을 못 해요. 범주형 변수로 인식할 때는 얘를 우리가 팩터 형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값을 볼 때는 여기 month를 팩터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팩터 처리를 해주면 이 값들이 좀 변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를 범주형 변수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팩트형 변수로 인식하니까요. 그죠? 자,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가 우리가 그 카테고리로 구분하려는 변수와 숫자형으로 이제 쓰려는 변수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데이터형을 잘 구분을 해서 써야지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먼저 팩터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팩터 처리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팩터 처리를 해주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으로는 우리가 선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그래프입니다. 라인 그래프인데요. 라인 그래프는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시간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텐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기능인데, 자, 우리 웨더라는 데서, 자, 웨더라는 함수를 데이터를 갖고 올 텐데, 이 중에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할 텐데, 우리가 공항은 우리가 EWR 공항을만 우리가 뽑아 오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우리가 EWR 대문자입니다.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고요. 는이 두 개죠. 는이 두 개입니다. 항상 필터 처리할 때는요. 그 다음에 AND를 이용해서 동시에 하는데 우리가 1월 날짜는 1월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th 해서요.
1월만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월 중에서도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요. 15일 이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총 358개의 데이터만 우리가 갖고 오게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저장하냐면은 early weather라는 곳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ggplot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우리 조금 전에 저장했던 early weather라는 걸로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매핑 해갖고 오고요. 매핑해서 aesthetic은 자, x값은 time hour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y값은 우리가 온도를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오메트릭 함수 중에서 line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도 날짜가 바뀌면서, 그죠?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우리가 하기로 했죠? 여기 보면은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값이 온도가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점점점점 찍은 거를 라인으로 다 연결해서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 그러니까 패턴의 변화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라인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우리 눈에 보기 훨씬 더 이렇게 변화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라인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X축의 시간의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는 변화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많이 씁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배우기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가 타임 시리즈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회귀 분석의 일종인데요. 회귀 분석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패턴의 값을 볼 때는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씁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GDP의 매년도 GDP의 변화량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시계열 분석을 해서 내년도의 값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 패턴을 보면 변화 패턴의 내년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은 실제로 이런 패턴을 보면 그 다음번 값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시간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이런 걸 예측할 때 쓰는 게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일 텐데 그때 기초 통계량으로 그래프를 찍을 때 쓰는 게 우리 라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그래서 우리가 스캐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g플롯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 중에서 우리 알래스카 에어라인만 우리가 뽑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플라이츠 갖고 오고요. 여기서 필터를 이용해서요. 캐리어를 알래스카 에어라인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으면 이제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만 이렇게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디파트먼트 딜레이 타임하고 우리가 arrive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을 우리가 두 가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플라이츠 해주고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gj 플러스를 하고요. 데이터는 하고 flights로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핑해서 자, 매핑을 하고 aesthetic 해주고요. x축은 우리가 디파트먼트 딜레이에서 디파트먼트 타임을, y는 우리가 arrive 딜레이 타임을 쓰겠습니다. 자, x축, y축 둘 다 연속 변수입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해주고 포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포인트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에 x축과 y축의 값들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데 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데 계속 찍혀 있으니까 얘를 보기 위해서 조금 연하고 이제 연한 색깔을 주게 되면 우리가 연하고 진한 거를 우리가 보면서 데이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알파라는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알파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를 연하게 찍었는데 좀 진한 부분이 있죠. 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데이터가 중복해서 찍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2로 하나씩 있는 데는 이렇게 0.2 포인트의 색깔을 보여주는데 흐리게 보여지지만 이제 같은데 또 찍히니까 이렇게 진하게 찍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용을 해서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원 포인트 이외에 우리가 지터라는 게 또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은데 찍히지만 똑같은데 안 찍고 옆에 살짝 비껴서 찍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해주고요. 지온 매트릭 함수 중에 지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터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옆에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요겁니다. 요거랑 보시면 조금 이제 흐트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지워 볼게요. 그래서 눈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겁니다. 포인트 값을 썼을 때입니다. 두 번째 지터라는 것을 쓴 겁니다. 그럼 지터라는 거는 같은 값을 찍을 때 똑같은 데 찍는 게 아니고 살짝 비켜서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똑같은 데 계속 찍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우리가 보여지죠. 여기에 알파 값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값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값 하는 거와 이거하고 이게 오리지널 값입니다. 포인트 값을 쓴 거고요. 요게 지터를 이용해서 동시에 두 군데 같은 값을 찍을 때 약간 사이를 벌려주면서 찍은 그 값입니다. 네, 요 차이점이 좀 미세하지만 보통 이제 지터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포인트를 쓸 때도 있고요. 지터를 이용해서 동시에 찍히는 게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을 때는 지터라는 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양한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그리는 방법하고 세팅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쓰는 게 우리가 막대 그래프 있었죠. 범주형 변수 하나일 때 바 플러스를 쓰는 거고요. 바 플러스를 쓸 때 이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축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가 두 개일 때는 누적 막대 그래프나 또는 가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특이한 게 로즈 다이어그램도 한번 우리가 쓰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연속 변수 하나일 때는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히스토그램을 범주형으로 쪼갤 때는 패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그룹으로 쪼개서 보는 방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박스 플롯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러스 할 때는 중요한 게 이 팩터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인데, 라인 그래프는 우리가 시간의 순서가 있을 때, 그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값의 변화량을 보여줄 때 라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쓴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산점도, 이렇게 연속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산점도를 쓰는데 이렇게 알파 값을 이용을 하거나 지터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본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다양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꼭 타이핑으로 손으로 직접 쳐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